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0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봐가면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는데, 지금이 무슨 1980년대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 인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패싱, 제가 그렇게 유튜브를 그동안 해드린 적이 있고, 이 패싱에 대해서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지금 휴가 중인데, 자, 그런 내용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저의 분석이었습니다. 근데 아침 동아일보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패싱이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7일 오후, 7일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후에 인사 발표를 강행했다. 물론 알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정식 결재 없이 인사 발표했다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박범계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는데 문 대통령은 이 감찰을 하지 말고 그냥 사후 승인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 수석이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해서 시스템을 점검을 해봤는데 실제 이 상황이 맞다.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표를 냈다. 그러면서 뭐 사정당국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 수석과 가깝다는 법조인도 인용을 했는데 이렇게 된 법조인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박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거는 뭐 대통령 패싱이다 하는 걸 확인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걸 확인해 준 거는 사정당국의 고위 관계자다. 이게 이제 이 보도의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도가 맞다면 이거는 이제 국가 시스템의 완전 붕괴죠. 대통령한테 결재도 받지 않은 검찰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했다 하는 건 이제 시스템의 완전 붕괴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결국은 박범계 장관은 뭘 믿고 대통령을 패싱했느냐 이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 기사가 맞는다면 그럼 뭘 믿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꼭 찌라시 같은 얘기입니다. 자, 대통령 청와대 밖에 무슨 컨트롤 타워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뭐 이제 이런 뭐 뇌피셜이라고 요즘에 그러죠. 이런 얘기들이 다 사실이어야지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권력의 생리라는 것은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국정에 큰 관심이 없더라도 대통령을 둘러싼 청와대의 공식 조직이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공식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옆이나 뒤에 일부가 권력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뭐 DJ 때 권노갑 고문이라든가 아니면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뭐 박철원 그때는 이제 정무장관이었죠. 정무장관이라든가. 그건 결국 대통령이 신임을 하기 때문에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권력이 국가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똑같죠. 권력의 생리는 똑같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 자기 여동생인 김여정에 대해서 만약에 저 사람 내 뜻과 다르다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김여정은 권력이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만큼 결국 대통령이라는 공식 권력이 중요한데 자 그런데 이 보도는 결국 대통령은 그냥 얼굴마담 정도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권력은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패싱하고 장관이 인사안을 발표하고 나중에 가서 추인해 주시오 라고 얘기해도 대통령은 사인할 수밖에 없다. 감찰도 못한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1980년 신군부가 최규하 대통령 가서 위협해가지고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 연행할 때 그때 이후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근데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내용을 저도 어제 들었는데 어제 듣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얘기를 저한테 해준 사람한테 제가 나무랬습니다. 왜냐면 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거는 권력의 생리를 모르는 사람의 얘기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어가면서
장관이 대통령을 패싱할 수도 없고, 패싱하면 아마 그날로 장관은 잘릴 것이다. 충분히 그런 권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밖에, 청와대 밖에 대통령을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할지라도, 과거 1980년 신군부 같은 경우는 최규하 대통령이 뭐 사실은 체육관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허수아비로 있었고 신군부가 모든 국가 권력 기관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청와대 밖에 있는 누군가 내지는 어떤 조직이 신군부처럼 국가 조직을 다 장악하고 있느냐? 그렇게 장악하고 있으면요, 물론 소문은 있었습니다. 찌라시 같은 소문은 그동안에. 그럼 이 소문이 사실이란 말이냐? 사실이라는 식으로 지금 동아일보가 보도를 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짤막하게 대통령의 정식 결재를 받지 않고 발표했다 뭐 이렇게 기사했지만, 이 기사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대통령을 패싱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 하는 그걸 의미하는 거지. 여기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해놨지만 이 기사는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그게 과연 가능하냐, 사실이냐 하는 걸 지금 따지고 있는 중이고요. 동아일보 보도가 맞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게 사실이어야 하는데, 사실일 수가 있느냐 하는 걸 제가, 왜냐면 저희가 뭐 어떻게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확실하게 취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까지 들었습니다. 그 외부의 조직이 누구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실세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물어본다고 한들 그 사람이 또 시인할 것도 아니고, 실세라 하더라도. 그리고 대통령이 이 사람들의 조종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글쎄 그거는 도저히 저희의 어떤 혁명기가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는 얘기라서 했는데, 여튼 동아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런 일인데, 그럼 박범계 장관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세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조종하는 바깥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박범계 장관이 연결돼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배짱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결국 대통령의 사후 추인을 받아낸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연행하고 나서 최규하 대통령이 사후 추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지금 연출했다. 50년 뒤에 연출했다. 이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41년 뒤군요. 그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저는 뭐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신현수 수석이 자, 박범계 장관 감찰하자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유, 그거 감찰하지 말고 그냥 사인합시다. 그래서 사인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절망을 해서 신현수 수석이 사표를 냈다. 뭐 이건데, 이게 이제 과연 가능하냐? 저는 지금도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정치부 기자 취재 경험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아. 이게 신군부 때나 가능했던 일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뭐 동아일보가 나름 여기저기 확인해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동아일보를 완벽하게 제가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여하튼 의문은 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해서 이거는 물론 신현수 수석이 이제 오늘 토요일이고요. 월요일 날 일단 뭐 출근을 해서 상황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고소할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수리할 것이냐. 빠르면 그냥 내일 문 대통령이 수리하고 후임자를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쪽이 오히려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현수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본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과거 본인이 사정비서관을, 노무현 정부 때 사정비서관을 해가면서 봤던 문재인 민정수석의 모습. 그 다음에 2012년과 2017년 대선 캠프에서 레드팀 팀장을 했었죠. 그 레드팀 팀장을 하는 그때 본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후보의 모습. 이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사표를 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게 맞는 거죠. 완전히 달라졌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그 얘기는 곧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신현수 수석의 생각이 과거에는 얘기하면 통하고 비슷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달라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파에 둘러싸여 있다. 그런데 신현수 수석을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임명할 때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신현수 수석과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면 대통령이 외부 강경파, 자, 이 사람들이 일을 확 저질러도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이 시스템 붕괴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런 걸 엿보게 할 수 있는 기사를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로 지금 썼고, 그 소문이 지금 뭐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상당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들었다고 했죠. 근데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동아일보라는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그런 언론기관이 썼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논평을 하는데, 저는 아직도 믿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한번 따져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이제 동아일보 보도를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 견해는 저는 아직도 믿지 않고 있다. 그럼 왜 믿지 않느냐? 바로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제가 이러이러한 것, 외부 컨트롤 타워가 있다, 뭐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거기에 사람 이름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 그게 저희의 기자로서의 취재 경험이거든요. 설령 외부의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칠 뿐이지, 대통령이 거기에 좌지우지되고 대통령의 결재를 안 받고 장관이 불쑥 인사안 같은 거를, 중요한 인사안 같은 걸 발표해도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이 정부가 과연 민주주의냐 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건 좀 극단적인 얘기고, 정상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게 그래도 저는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신현수 수석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관해서 알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정말 대통령한테 박범계 장관 감찰합시다 라고 할 때 대통령이 아유 그거 감찰 못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랬다든가, 그 정도가 됐다면 대통령보다 더 상위에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현수 수석이 그것을 확인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는 어찌 보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뿐이지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여하튼 그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기사를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는 그런데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니까, 여하튼 이 부분을 함께 앞으로도 정말 수없이 많은 보도, 만약에 이 동아일보 보도가 의미하는 바, 컨트롤 타워 의미하는 바가 정말 사실이라면 큰 문제죠. 큰 문제. 그럼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가 거의 4년을 지나왔는데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이 동안에도 그러면 문 대통령의 우의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 뭐 거의 이 얘기가 되는 수준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저희 같은 기자 출신들은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취재하는 게 목표고, 저도 열심히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하여튼 보도가 있어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분석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